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의결을 했지만 결국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5번째 법안 사실상 부결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지만 대통령의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로 이 특검법이 과연 언제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서울에요.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예, 좀 일찍 출발해서 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출근길 대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 굉장히 많이 눈이 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큰 길은 괜찮은데 골목길 이런 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제설 작업 잘해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제설 작업해야 되는데 어제 명태균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지금 정치가요 전반적으로 좀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금 소란이고 또 서울시는 또 여론조사 문제로 난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더 환기시켜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좀 드러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 이 정치 검찰 정권의 무도함을 좀 더 알리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알려서 12월 10일 날 이제 국회 정기의 마지막 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때 이제 기권 포함해가지고 4표가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감표하신 의원님을 만났거든요. 당시에. 그랬더니 그 기권 2표 중에 하나는 가에 가까웠대요. 가에 가까웠다. 예.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가 3명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권도 그렇고 그래서 4표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4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뭐 친한계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12월 9일 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날인데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재판이 있던 날 동시에 김학의 그 언론은 불법 출금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법 출금. 김학이 출국 금지한 것은 합법이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를 하는 명분 당시에 이제 제가 보기엔 정치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김학의 출금 수사하고 월성원전 수사예요. 그것이 지금 두 사건 모두가 대대적으로 지금 무죄가 선고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판단하신 게 출금 자체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규현 지금 대변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출금 자체가 적법했다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기소였던 거죠. 당시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불법하게 출금을 뭐 기획하고 이렇게 했다고 공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치 검찰에 마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방식으로 당시에 그 정권을 공격하는 맞습니다. 이런 사일권수. 수단으로 예. 예, 사용을 했던 거라는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이 정치검찰의 기소로 고생하셨던 이 뭐 차규근 저희 네.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규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 당시 현직 검사를 네. 대검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검찰이 이를테면, 기소를 한 거죠. 뭐 그 제 식구 감싸기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검찰 조직에서 그 검찰의 그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네. 위원이었던 그 검사 실무 검사를 기소를 해서 4년 동안 재판받도록 한 네. 어마어마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만 하더라도 이게 20년 전 사건, 22년인가요? 네, 22년 전 22년. 사건을 소환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자랑하듯이 이거 그 검수완박이었으면 기소도 못할 거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찾아내가지고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도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항소심에서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요. 검사 출신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뭐 자기 말로는 검수 원복인지 뭔지 네, 뭐 검수 그 얘기 원복.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났잖아요. 자기가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 굉장히 할 말이 없을 거고 예. 그리고 모든 피고인은 기소가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 마련이죠. 무죄를 네. 받기 위해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자기가 변론을 이렇게 할 건데 이 변론에 필요한 증언은 네. 이런 건데 당신이 경험한 게 이런 그 맞다면 네. 증언을 해달라. 예. 그래서 피고인의 그 증언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헌법상 방어권 보장에 해당한다. 네. 방어권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이제 공판부장만 2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판부에서 위증을 수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위증 전문가입니다. 근데 위증은 단독으로 위증이 많고 위증교사가 붙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위증교사하는 경우에 위증을 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은 허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사하는 사람은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 뭔지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위증 교사자와 위증을 하는 증인이 같이 경험한 거면 위증 교사자도 그게 허위라는 걸 알겠지만 이 사건은 증언을 부탁한 사람이 네. 그 증인만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장할 건데 네.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고 예. 이게 만일에 맞다면 이제 증언을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네네.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 고의가 없는 거예요.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거죠. 예. 자기가 위증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는 욕독치에 대로만. 아는 대로. 예, 사실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 공판부 혹은 형사부에서는 절대로 기소 못 합니다. 저희가 그 무죄 쓰기 굉장히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죄를 감수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근데 무죄의 이유가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권리예요. 네. 그래서 2심에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건드려야 돼요. 2심 네, 판사님이. 예.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 건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네.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돼야 되는 예, 권리이고 예. 방어권 범위 내라는 판단이고 이건 방어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헌법상 권리를 네. 2심 판사님이 아니야 이거는 방어권 보장 안 해도 돼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제로입니까? 뭐 많지 않다 저는. 많지 않다. 네, 예. 어쨌든 2심도 무죄다. 제대로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애시당초. 애시당초 기소해서는 안 예.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와 기소가 이런 네.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네.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어쨌든 적법한 통상적인 증거 판단에 의하면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막 네.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뭐든 하나 걸려라. 그래서 정치 생명을 그냥 중단시키겠다는 예. 의도.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검수 원복이니 뭐니 예.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죠. 그리고 예. 법원의 경고죠. 예. 이런 무리한 기소하지 기소하지 마라. 아, 예,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예. 권리를 예. 침해하는 예. 그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네. 이런 헌법적 맥락 속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막 여러 가지 재판을 지금 막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은 도대체 몇 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무죄가 나온 거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의원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대법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또 공식적인 논평도 나갔는데 그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 또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게 저는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유력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실제로는 정치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 또 재판 그래서 뭐 사법연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도 무죄 그리고 그 조국 대표도 파기환송 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들에 대한 사법살인을 네. 자행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소중한 대선 주자들, 그 네. 야당 대표들이 예. 어쨌든 법원에서 또 그 건재 이렇게 살아서 그 또 건재하신다면 네. 야당 입장에서 민주진보 예. 진영에서는 굉장히 대반격의 예.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정치의 정상화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김학의 그 출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동시에 뭐 오늘 아침 신문들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가까운 이웃 국가들부터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결국엔 이게 한국까지 올 거고 내년 그 경제 전망이 1%대의 성장률 그러면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중차대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여당은 지금 당원 게시판 가지고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고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의 국정 운영 안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뭐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뭘 보기에는.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지키기. 네, 특검법에 대해서 예. 계속 주시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특검이었고요. 사실 네. 줄여줄 만큼 다 줄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법무부에서는 물론 뭐 실제로 제3자 특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어쨌든 물러설 만큼 야권이 상당히 물러선 법안인데 이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하고 끝내 25번째 이승만보다 더 많은 기록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부권 행사의 기록을 세우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그 야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한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죠. 이 거부권 전국이 계속 이제 이어져서 정치가 제대로 네. 진행되지 않는 정치의 실종을 네.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좀 도려내야 되지 않나 이런 인식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래야 다음 선거 국민의힘이 보수가 제대로 재건될 수 있다. 네.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친윤계들은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네. 뭐 당원 게시판 예. 가지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한동훈 예. 대표는 버티죠.
버텨요? 예, 검사 한동훈은 버티죠. 표현이 좀 그렇지 맷집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맷집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버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한동훈 대표가 반윤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들이받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사그라드는 국민의힘 자체가 아닙니까, 쪼그라들고 뭐 다음 선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거라고 이제 기대할 건데 그건 착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어떤 국민들께 어떤 마음도 얻지 못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 지키기 정당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낙인 찍힌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 TK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대구. 뭐 친척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 보수적인 그 TK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민심은 좀 어떤 편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어떤 평가를 좀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보수의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품격이 없다. 품격이 예, 없다. 그리고 그 부인한테 휘둘려서 그 너무 이렇게 자기가 제대로 뭘 못하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굉장히 남자답지 못한 그 보수의 언어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TK에서도. TK가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조금 기대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그릇이 작은 거 아닌가. 너무.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댄디한 뭐 팬덤을 막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검사 정권을 경험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만 하더라도 그냥 가족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사안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평소 그 성정을 보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이를테면 뭐 해킹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도용을 당했다거나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7분 만에 그 장모와 모친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글을 막 달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확인된 정황이 보도가 되었던데 이 정도면 누군가에게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적극적으로 안 할까?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뭐 이른 판단이고 그 한동훈의 스타일상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뭐 보통 때의 스타일 같으면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응하는 방식은 굉장히 검사스럽죠. 검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버티는 거는 뭐 그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로 나중에 뭐 실체가 규명되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혹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왜 저러나 점점 실망감이 커지겠죠. 제가 그 국민의힘 쪽 취재하면 이 사람은 검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론조사 TF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할 때 아마 수사하듯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 직접 들이받거나 이런 거는 못 할 거다라고 의원님 이제 전망을 해주시고 실제로 의원님 전망이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세 사람은 원팀이기 때문에 그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판단이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본인을 그 밀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건 당대표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어요. 근데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네, 이제 김건희 특검법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힘이 빠지게 되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을 본인이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한동훈 그러면. 대표가 그때까지 버티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본인이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자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합하고 이럴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나 뭔가 상황을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2월 10일이 사실상 D-Day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아까 뭐 좀 그 사실상 가표에 가까운
기권표를 포함해서 4표만 더 흔들면 네. 충분히 이제 200석을 넘겨서 아마도 그 김건희 특검법이 연말 안에 크리스마스 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당론으로 부결. 그러면 흔들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은 대통령 힘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아예 이제 기권을 전부 다 해서 나가버리는 이런 한도 뭐 그 안에 있으면서 이 표결을 참여하면은 이게 재의결은 또 무기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기권하고 전부 다 나가버리는 퇴장해버리는 아예 그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도 이제 그 하고 논의 좀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김건희 이 특검에 딱 갇혀가지고 여사 이슈에 갇혀가지고 한치도 바깥을 못 그리고 나가는. 이 여사 이슈는 끝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계속 여진이 있는 것이고 상설특검법도 지금 또 오늘 법사위에서 운영위 규칙이 또 통과되면은 또 상설특검에 따른 수사 요구를 또 그 대통령한테 올릴 거거든요. 특검 임명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게 3일 안에 특검을 하도록 상설특검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직무유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인 거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따 10시부터 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그러면 전체 7명 가운데 4명을 야권이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는 안 올라가서 통과되면은 이제 대통령에게 수사 요구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28일이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이제 언제 올라갈 건지는 한번 또 논의를 해봐야 결정을 하겠죠. 그렇군요. 빠르면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빠르면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조금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뭐라도 하나라도 빨리 좀 돼서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 판단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본인에게는 조금 낫죠. 왜냐하면 거기는 본인 연루가 명태균에서도 본인은 그렇습니다. 좀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이치 뭐 명태균 이 두 가지가 특검으로 통과가 되면 그 김건희 윤석열만 도려내는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래서 뭐 이게 통과됐는데 특별하게 본인이 뭐 이제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그 관련자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면이 없진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추가로 관계돼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더 폭로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만으로도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납득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납득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제 명태균 씨 처음 녹취에 오세훈 시장이 울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질질 짰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왜 울었는지. 명태균 씨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그 다른 사람이 대신 지지자가 또 저희가 또 그 사무실을 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전부 다 어제 정말요? 또 김씨 사무실에? 그 공정과 상생 사무실이었다는 곳을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은정 의원실 정말 뭐 저기 탐문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계속 파헤칠 거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차기의 뭐 대선 주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거 막기도 급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에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세훈 시장에 네. 대해서는 예.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 첫 번째가 여론조사와 관계된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액수도 소지도 크고요. 예. 예. 액수도 크고요. 네. 그리고 그 몰랐다는 건데 그렇죠. 몰랐다. 무슨 짝사랑을 그렇게 모르게 예. 혼자서 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공표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해도 자기 보려고 뭐 그렇게 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명태균 할 일이 없을 씨가 그거 자기 혼자 보려고 비공표 여론조사 것이고. 네. 왜 돌리죠? 그것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인데 창원까지 가서 검찰 조사 받아야 그러니까 되는 그래서 자꾸 서울로 와야 된다. 저 수사팀 수사 자체가 예. 창원 사건이 아니고 예. 지금 서울에 특수본이나 수사단 설치해서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저거는 예.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예요. 사실상. 아. 창원에서 하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검찰총장은 뒤에 이제 숨어가지고 예. 대검 참모들 통해가지고 창원지검 계속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네. 검찰총장이 내 책임으로 직할로 수사단 꾸리고 그 여론조사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이건 예. 여론 조작이 핵심일 수 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넣고 예. 전문가들 넣고 예. 해서 대대적인 수사단 꾸리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앙지검이란 뜻은 아니고 예. 여기서 여론이 네. 언론이 예. 그 뒤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이 창원 갈 게 아니고 예. 그 여기서 수사팀이 수사를 서울로 와야 된다. 네 제대로 수사팀이 오는 게 아니라 꾸려야 되는 거죠. 꾸려야 된다 제대로. 꾸려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제 작은 사건으로 하려고 막 창원에서 수사를 하고 또 서울 동부지검에 네.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조사를 하겠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하겠다 네. 하고 선관위 직원도 또 전문가로 뭐 자문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뭐 이렇게 궁색해요. 예. 제가 막 수사단 꾸리라고 했더니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 중앙에서 대검에서 예. 수사 특수본 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야 되는 예. 거죠. 이게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네. 대통령 부부 휴대폰 네.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휴대폰 거죠. 그거 바꿨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 교체. 그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예, 휴대폰을. 그렇죠. 그러면 이미 제출이라도 하시라고. 이미 제출이라 네, 스스로 협조해라. 협조하시면 예, 되는 예. 거죠. 예, 이미 제출해라. 거기에 이제 뭐 명태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네. 있을 거니까 예. 지금 육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제출을 해야 된다. 예. 그 대통령 공직자이고 법과 원칙을 가장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권유드립니다. 네. 그 지금 창원에서 저희들 뭐 그 취재팀이 기자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 검찰 주변 취재를 했더니 정유미 지검장은 조직 안에 신망을 이미 잃은 것 같다. 지도력을 상실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동시에 권유식 차장, 이지형 차장 이 두 사람이 비윤인데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고 검찰 수사 들어갔을 때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도 수사가 되더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비윤 아니고요. 비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창원지검장은 예. 뭐 신망을 잃건 실망을 얻건 아무 상관이 없는 수사예요. 이 사건 수사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밑에 어린 검사들이 예. 수사를 하면서 예. 뭐가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명태균 예. 얘기도 좀 듣고 예. 그래서 자기들은 뭘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다가 뭐 혹시 얘기를 하는지 수사관들이 얘기하는지 예. 모르겠지만 대검의 네. 능구렁이 네. 수사 훨씬 더 잘하죠. 그 예. 검사들보다 예. 창원에 있는 검사들보다 네. 컨트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검의 능구렁이들이 네. 컨트롤하고 있다. 하고 있죠. 예. 네. 번지지 않도록. 번지지 네. 않도록.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번지지 않도록은 대통령과 여사에게 번지지 않도록 뭐 그거 포함해서요. 예. 네. 어디까지 맡고 있는 겁니까? 뭐 여러 번지지 가지 이제 않도록. 지금 명태균을 예. 구속했으니까 네.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명태균에 통해서 대통령과 직접 네. 여사와 직접 이렇게 한 거는 명태균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두 사람이 그 키가 될 수 있죠. 예. 이 직접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들은 제3자적 증거가 아니고 예. 간접 증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둘에서 뭐가 나오면은 네. 굉장히 유력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두 사람의 진술, 예. 이런 증거 이런 예. 것들을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건축을 하겠죠. 어. 네. 이준석 대표 전 대표도 지금 곧 아마 수사가 뭐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도 곧 포토라인에. 그러면 지금 순서가 어쨌든 뭐 구속적부심 뭐 끝났고 지금 불려갈 순서를 따져 본다면 오세훈, 이준석, 뭐 윤상현 이런 정도로 된다고 봐야 뭐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예. 뭐 언론에는 나오고 있고 예. 그게 저는 이제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면 네. 하는 것 같은 형식을 뭐 내용을 계속 예. 언론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마치 뭐 누구도 부른다. 예. 그래서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전직 검사 박은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드러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종합하더라도 기소를 해도 몇 번을 기소를 하고 네. 소환 조사를 해도 몇 번을 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만 하더라도 육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봐도 딱 떨어지는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법조인들도 있는데요. 네. 어느 선에서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 예.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사건 수사를 규정한 내용일 네. 거고요. 근데 그 언론이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론이 제가 그래서 박성기 장관한테도 언론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강제 수사를 해서 튀어나온 내용들도 아닌데 예, 예. 검찰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증거라든가 예. 사실들을 규명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언론이 지금 내놓고 있는 내용들을 검찰이 뭐 따라갈 것인지 네. 그것을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요. 예. 빨리 특검해라. 빨리 아, 그 기록 빨리 갖다 주고 우리는 예. 좀 벗어나고 싶어. 예. 이런 입장일 거예요. 예. 그렇군요. 검찰 내부는 빨리 특검해라. 네.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 사건 넘겨버리자. 지금 기록 그대로 갖다 주겠다. 예, 그런 기록 입장일 갖다 거예요. 주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도 좀 털고 특검이 알아서 수사는 세게 하시고 드러난 네.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네. 아이고 지금 33분이어서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하나도 못 네.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하셨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부정적인 입장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국정조사를 네. 관철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연말해서 연초 사이에 최혜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전국이 다시 또 열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선고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을 하고 박정훈 네. 대령이 무죄가 나면 그러면은 이제 수사 외압에 네.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최혜병 특검, 예.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제 예.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의원님 그 빠르면 국조 청문회는 며칠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12월 중순으로 12월 중순. 예. 예. 그래서 12월 지금 이제 국정조사 구성을 하면 예. 특위를 구성을 하면 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조사가 잡힐 거고 하루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네네네. 조사가 예. 여러 며칠을 예. 조사를 할 거고 12월 중으로는 이게 국정조사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증인을 이제
얼마나 소환하려면 하느냐. 저 출석 요구하려면 일주일 전에 이제 그렇죠. 증인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날짜가 잡힐 건데 12월 중순 정도로 네네. 잡힐 거고 그러면 한 뭐 일주일이나 며칠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아유 그동안 뭐 청문회도 하고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또 하냐 이런 입장인데 예. 지금 김계한 사령관이 전역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도 네. 참고인 수사 지금 다시 재개한 거잖아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네. 그동안 대통령 경로의 실체를 네. 이제 규명해야 되는 거죠. 예. 예. 02-800-7070 도대체 누가 전화한 네. 건지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체 규명해야 그분 됩니다. 목소리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네. 규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원님 6분이나 더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조만간 다시 모셔서 검찰 분위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